5.18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좀 도출해보고 결과를 좀 도출해보는 과정을 좀 해보자 해서 지금 기획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이게 됐습니까? 이틀 동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릴레이 발언 이후에 시민들이 5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전과 달리 전에는 이제 부채감이나 뭐 이런 이 온정주의 때문에 이제 말씀 못 하시고 안 하시고 계셨던 것들이 이제 약간 상황이 변해서 5월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논의 구조를 바꿔보자. 진짜 이제는 민주적으로 과거와 같이 80년 5월과 같이 민주적으로 한번 그럼 시민들 이야기를 기탄 없이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논의 구조에 약간 변화를 줘보자라고 해서 시민 토론회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로 구성한 이유는 일단 1차 토론회는 저희가 미래 세대들을 먼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30대까지 이 정신 계승을 위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의견을 취합해야 될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100명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는 130명 정도가 오셨어요. 현재 5.18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일단 1차 토론회에서는 들었고요. 2차 토론회에서는 이제 연령 제한을 풀고 모든 시민분들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라 라고 하고 기존의 논의 구조였던 이 당사자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재단 그리고 세부 주제인 행사, 기념 행사를 또 세부 주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행사위원회까지 해서 기존의 논의 구조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일반 시민분들이 평소에는 5.18에 대한 이 정보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의견을 세우시는 데는 기본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 그리고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단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를 제시를 해주신 다음에 시민분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 의견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거기에서 2차에서 보니까 이제 올해 가장 큰 갈등을 빚었죠. 5.18 공법단체 참석을 했네요. 네. 누가 나왔습니까? 거기서 대표적으로? 일단 부상자회에서는 황일봉 회장이 직접 나오셨고요. 그리고 공로자회에서도 정성국 회장님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려운 결정 해주셨는데 그리고 유족회에서는 방청석에 자리를 하고 계셨는데 유족회 대표 발제자로서는 이건근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은 공로자회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5월 문제에 대해서는 공로자회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5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성역화 사업하고 특전사 동지회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성역화 사업과 특전사 동지회. 성역화 사업이 뭐냐면요. 네. 뭡니까? 네, 그 망월동 구묘지가 이 5.18과 관련해서는 핵심 장소입니다. 민주광장과 함께요. 그래서 그 구묘역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은 전국적으로 이 민주화 운동 세력에서는 이 망월동 구묘지를 민족민주 열사 묘역이라고 당신들께서 부르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5월 단체 쪽에서는 우리 5.18 구묘지가 민족민주 열사 묘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 누구를 앞으로 안장할 거냐. 남아있는 자리가 6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6자리를 5.18 관련자로 모실 거냐. 그러니까 5.18 관련자 중에 전과 등의 이유가 있어서 국립묘지로 못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망월동 묘지에 묻히고 싶어 하시고요. 백남기 농민 최근에는 이런 대표적인 분들 역시 이곳으로 이제 모시고 싶은 거죠. 유족들의 의사도 있겠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의사도 있겠고요. 그래서 망월동 구묘지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강기정 시장님께서 이 망월동을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춥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5월만 되면 사람들이 찾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찾아서 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민 친화형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10억, 100억이었나? 100억 규모의 사업인데요. 성역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5월 단체는 이것은 이 망월동 묘지는 5월 당사자들 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이런 갈등이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5월 단체의 갈등은 두 꼭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특전사 동지회와의 용서와의 대국민 선언식과 성역화 사업 이 두 꼭지로 지금 극렬히 대치 중이십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현장에 참석했던 일반 시민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제 정말 되게 오랫동안 어제 토론회를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네.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내오셨던 공법단체나 시민단체 분이 아닌 이런 표현도 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던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고 어떤 사전 신청이라는 장치를 쓰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과 이 공법단체 분들이 대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관점과 생각을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셔서 새롭게 정보 제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의견은 발표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한 2분 정도밖에 안 됐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획 의도와 좀 벗어나게 행사가 치러졌다는 생각도 좀 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어떤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을 선출직 의원으로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 상황을 어떻게 바꿀 거냐를 결정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시민께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독려를 하고 참여를 하고 오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오신 분들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라서 당사자들이라든가 거기에 관여됐거나 뭐 좀 관계가 된 사람들 위주로 왔다는 얘기겠죠. 자, 앞으로 5.18 특별위원회는 그러면 이제 이번 시민대 토론회를 이제 해보시고 나서 어떤 계획을 또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 이 공론화거든요. 네. 저희가 꼭지로 삼고 있는 게 공론화를 통해서 5월 문제를 드러내자, 더 이상 쉬쉬하지 말자. 그러면 드러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계속 가자. 여기까지 이제 중지가 보였고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도 필요하고 사후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생각,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요. 광주에서 5.18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션, 그리고 5.18을 대하는 광주 시민과 이 행정 정치권의 스탠스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5.18 관련해서 제도가 굉장히 그때그때 필요한 때 요구대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도 좀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